그동안 이의 없는 세계 최고의 유저는 수십 년 동안 하루에 500만 배럴을 생산한 사우디의 과활의 지역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 왕국의 누적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곧 과활으로 통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베일에 가려 있었죠. 최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알람코의 일부 지분이 상장하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세부 사항이 약간 풀렸습니다. 그전까지 언론에서 사용했던 예상 손익분기 비용 자료보다 실제 살짝 높았고 2018년 생산량은 하루에 380만 배럴에 불과했으며 많은 석유 전문가들이 실제 과하로 유저는 사우디가 부풀린 거에 비해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렀고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사우디는 오랫동안 석유 시장에서 세계 수익 생산자의 역할을 해왔으며 여분의 생산 능력을 유지한 채 오펙 감산량을 맞추기 위해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사우디가 주장하는 약 2600억 배럴에 달한다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믿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2019년에 과하로 유전의 생산량을 능가하는 지역이 있었으니 미국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 걸쳐있는 퍼미안 지역입니다. 퍼미안은 1920년대부터 석유를 생산해왔지만 쉘 혁명과 수압화 세법으로 지난 10년 동안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물론 과거 1970년도에도 하루 200만 배럴을 생산한 적은 있었지만 다국적 석유 대기업들은 텍사스 사막보다 심해 유전 생산량이 훨씬 높다는 판단으로 1990년에서 2000년대에 철수했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혁명적인 새 공법은 초기에 백켄이나 이글퍼드 등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지역부터 적용되었지만 기술 발전으로 지형적으로 까다로운 퍼미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들 실적 발표할 때 DUC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드리는 했지만 완성하지 않은 재고 유정을 말하는데 오빈티브 역시 내년에 칼펙스 비용을 줄였음에도 생산량이나 저렴한 단가를 유지할 거라고 말한 이유가 2019년에 만들어 놓은 예비 유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DUC 유정은 초기 시추 과정을 거친 유정입니다. 여기서 생산을 준비하려면 케이싱, 접합, 천국 및 수압 파쇄가 필요합니다. 구멍은 뚫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인벤토리 목적으로 예비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당장 유정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도 이글퍼드와 비교해서 이야기했지만 테이크아웃 용량이라고 퍼미안 지역이 짧은 시간에 생산량이 급증한 만큼 아직 프렌트, 송유관, 트럭 그리고 철도 차량 등의 설비가 생산 속도를 못 따라잡고 제품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디스카운트가 발생해서 생산자들이 자체 송유관 없이는 통상적인 시장 가격 대비 손해보면서 팔게 되는데 송유관과 설비와 운송 시스템이 생산 용량을 충분히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생산용지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를 유지하기 위해 시추가 시작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어서 일단 초기 과정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DUC 유정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유정으로 바뀌어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DUC 유정의 인벤토리는 퍼미안 생산량이 아직 절정에 다르지 않았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간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2013년 말에 퍼미안 분지에는 636개의 DUC 유정이 있었으나 2018년에는 DUC 유정의 수가 4039개로 급증했습니다. 즉 급증한 DUC 유정의 방대한 재고량을 고려하면 실제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구멍을 뚫고 대기하고 있는 유정이 그만큼 많고 유가만 올라간다면 바로 빨대만 꽂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퍼미안 지역의 어떤 일로 개발이 중지되더라도 약 1년 정도의 시추 재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퍼미안 지역을 크게 미들랜드, 중앙분지, 델라웨이 이 세 가지로 나뉘고 또 더 세부적으로는 지역의 카운티로 나뉩니다. 퍼미안 쉘 사업에 엑손 같은 거대 기업도 역대 최악의 들 중에 하나인 XTO를 인수로 대기업치고 일찍 진출했으며 2025년까지 퍼미안 지분을 3배로 늘리는 걸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했었습니다. 혹시 역시 퍼미안에 진출해서 투자를 확대하던 중 CEO 비키 홀럽이 세계 최고의 유전지대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아나달코 쟁탈전에 뛰어들었고 지금 배탈나서 개고생 중입니다. 로열 더치 쉘 같은 경우도 2000년에 퍼미안을 떠났으나 2012년에 복귀한 후 적극적인 행보를 보입니다만 토지 면적은 앞에 두 회사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사실 퍼미안 지역은 프랑스 토탈을 제외하고 쉐브론,
엑손, 쉘, BP, 코노코필립스 등 대부분 슈퍼메이저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받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은 퍼미안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다른 자산들이 퍼져 있습니다. 비교적 일찍 들어온 엑손 같은 경우도 퍼미안 생산량은 회사 전체 생산량의 5%가 안됩니다. 이렇듯 퍼미안 지역은 400개에 가까운 중소독립생산업체가 존재하고 그들의 지분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지난 5년 기준으로 보면 콘초가 2018년에 9.5빌리언 달러의 RSP 퍼미안을 인수하고 퍼미안 내에서 가장 큰 셰일업체가 되었고 파이오니어, EOG가 콘초와 함께 선두그룹이었고 그 바로 아래 다이아몬드백, 옥시덴탈, 엑슨모빌이 차지하고 옥시가 인수한 아나달코 그리고 그보다 밑에는 시마렉스, 아파치, 대본에너지 등등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텍사스 철도협회 자료 기준으로 2019년 퍼미안 전체 생산량을 합병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일 부분만 보면 앞에서 말한 총 생산량과는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파이오니어가 1등이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백이고 세 번째인 COG 오퍼레이팅은 콘초의 자회사입니다. 3등과 4등은 생산량이 비슷한데 4위는 엑손의 자회사 XTO고 5위는 곧 1위인 파이오니어와 합병할 예정인 파슬리 에너지입니다. 6위의 엔덴버는 쉘의 자회사고 미들랜드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70% 이상이 석유입니다. 7위는 쉐브론, 8위는 옥시덴탈, 9위는 엔카나 현 오빈티브이고 마지막으로 아파치입니다. 오빈티브도 퍼미안 유전을 인수하고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치고 석유 생산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컨덴세인 가격은 오일샌드랑 섞기 위해 수요가 있는 캐나다만큼 비싸지 않기는 하지만 옥시의 자회사 아나달코가 1위, 시마렉스, 대본에너지가 인수할 WPX, EOG, 쉐브론, 아파치 순이고 7위의 레졸루트는 2위 시마렉스에게 작년에 인수되었습니다. BPX는 BP의 자회사고 코노코필립스와 모 아니면 도 회사인 CPE가 인수한 카리조가 보이네요. 천연가스는 아파치, 시마렉스, 아나달코, EOG, WPX, 쉐브론, 2019년에 시마렉스에게 1.6빌리언 달러에 인수된 레졸루트, 그리고 PDC 에너지 등등이 보입니다. 케이싱헤드 가스라고 석유유정에서 나오는 가스이고 순위를 보시면 다 이미 언급한 낯익은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10위에는 LPI가 보이네요. 이제 합병이 별 문제 없이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아나달코랑 합친 옥시와 파슬리와 합친 파이오니어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회사가 될 거고 파이오니어와 함께 퍼미안의 단일 최강자 중 하나였던 콘초를 비교적 싸게 인수한 것처럼 보이는 코노코필립스, 노블에너지를 인수한 쉐브론, WPX 에너지를 인수한 대본에너지 등 대형업체 위주로 퍼미안 지분에 상당한 지갑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퍼미안 지역의 거의 올인한 전용회사 중에 짱인 파이오니어가 좋아 보이지만 파이오니어는 쉐브론처럼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당장 코로나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코노코필립스 역시 뉴스에 나온 가격대로 콘초를 인수한다면 정말 거저먹는 거라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파이오니어처럼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노코가 원래 가지고 있던 퍼미안 자산은 매우 작지만 수명 주기로 보면 초기 유전이라 앞으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두 회사 모두 구조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만으로도 투자 가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지 코노코는 엑손이나 옥시처럼 해외 자산과 알래스카 자산도 많다 보니 퍼미안으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퍼미안 내에서도 프리미엄인 미들랜드 유전뿐 아니라 요즘 퍼미안만큼 생산 단가가 내려온 아나달코의 스택, 스쿱 지역 그리고 요즘 핫한 캐나다 몬토니 천연가스를 보유해서 자상에도 좋고 인수대도 좋아 보이는 오빈티브, 참고로 잠시 3,000%로 빠지면 오빈티브는 퍼미안같이 두껍고 지층이 쌓여있는 지형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유전을 수직 및 수평으로 적절한 간격을 두는 3D 개발 모델인 큐브 개발 기법을 선구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빈티브가 큐브 개발을 테스트한 최초의 기업이었고 대본, 콘초 및 QEP 리소스도 이를 따랐습니다. 파이오니어, 쉐브론, 엑슨모빌도 현재 전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브 개발 프로젝트에는 확실히 자체 위험이 따릅니다. 수억 달러에 이르는 초기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운영자가 비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운영자가 자체 테스트를 함에 따라 업계는 큐브 개발이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취하는 다음 진화 단계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산이 매우 훌륭하고 엄청 낮은 손익분기점, 거기다 재무표까지 훌륭한 EOG, 재무표도 좋고 펠릭스 에너지의 퍼미안 땅을 인수한 WPX 에너지를 인수해서 1등
기타 상피로 포미안 개발 용지가 늘어났고 합병 후 델라웨어 유전 위치도 서로 멀지 않아서 시너지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데본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2018년에 에너젠을 9.2빌리언 달러에 너무 비싸게 인수했고 에이젝스 리소스도 1.25빌리언 달러에 인수해서 핵심 면적은 거의 2배로 늘었지만 부채도 같이 늘었고 보유 현금이 적고 2021년에 생산량의 큰 부분이 유가 42불로 낮게 해치되어 있는 게 약간 아쉽지만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고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오빈티브의 로테이션 파트너로 지켜보던 시마렉스와 MTDR도 좋게 보이는데 이 두 회사는 뉴멕시코의 델라웨어 유전에 지분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약간 신경 쓰입니다. 뉴멕시코는 민주당 지역이고 특히 시마렉스는 주 정부 임대 부지도 많기 때문입니다. 장기 리스라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옥시 역시 막대한 부채로 추천을 하지 않지만 유가 상승 시 상방 토크만큼은 무거운 시총을 감안해도 여기 언급한 비슷한 크기의 어떤 회사보다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옥시는 CO2를 주입해서 오일 회수율을 10%에서 25%까지 높일 수 있는 EOR 기법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훌륭합니다. 부채 때문에 투자비를 아껴야 하다 보니 작년부터 콜롬비아 국영석유 업체인 에코페트롤과 미들랜드 개발을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LPI를 좋게 보고 뭐 아니면 도주식인 CPU와 CDEV는 유가 상승 시 상방 토크만큼은 최고일 겁니다. 퍼미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드스트림 업체 중에는 NGL 파이프라인을 가진 EPD, 아직도 배당이 12% 정도인 PSXP, 송유관을 가진 PAA 등을 좋게 봅니다. 최근 막대한 부채와 부족한 개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인수합병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회사 말고도 셰일의 아버지이자 업무원장자인 헤럴드 햄이 창시하고 7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컨티넨탈 리소스가 현재 마라톤 오일이랑 합병을 협의 중이라는 소문이 있고 미국 최대 천연가스 업체인 EQT에 CNX 인수 소문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의 최고 경영자 스캇 셰필드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독립석유 기업은 이제 서너 명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 마지막 생존자는 장기적으로 파이오니어 파슬리, EOG 리소스, 코노코 필립스 및 아마도 헬스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다른 중견기업인 다이아몬드백, 시마렉스, 오빈티브는 결국 인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